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손상대 TV, 오늘은 양자터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우리 구본철 박사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뭐가 기쁘시죠? 네. 우리 사업의 그 이론적 기반이 된 양자역학에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역학 전문가 3인이 공동 수상하는 그런 것 발표된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굉장한 날이죠. 이거죠. 네. 오늘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 정보과학 선구자 3인방. 이야, 아스펙 클라우저 차일링거. 네. 클라우저 이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네. 대단한. 이거 뭐 어찌됐든 오비일학이라고 금상첨화라고. 뭐 우리가 뭘 하니까 이거 뭐 전 세계가 따라오는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뭐 다 같이 이제 양자적 얽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양자가 뭐 이렇게 다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야. 자, 무엇보다가 지금 현재 이분들의 노벨상, 윤석열 정권도 아마 여기에 대비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7대 전략도 이것 때문에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그 당시 보도가 이제 반도체 1조 7대 전략 기술에 4조 5천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제일 앞에 양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양자 뭐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또 우리 방송에서 우리 구본철 박사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알아듣도록 이제 좀 해줘야 될 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이 3인이 공동 수상한 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 양자 역학, 양자 기술, 양자 뭐 파동, 또 양자와 관련된 게 많은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이 기술과 또 현재 뭐 이분들이 개발한 이런 기술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이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양자의 또는 양자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하여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이해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이제 물리학 수상자까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 양자터 협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조합원이 되실 분들은 이제 그 양자적 얽힘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이번에 그 연구 결과가 양자 얽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얽힘이란 게 뭐죠? 굉장히 힘든 학문이지만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양자 역학에서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떠나서 해석하는 그런 이론을 이번에 실험으로 또 한 번 더 밝혔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노벨 물리학상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하고 양자 통신의 이제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이 더욱 확고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장님도 이제 반 전문가가 다 되셨죠? 이제 반 전문가 됐어요. 네. 이제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노벨상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 이론 중에 핵심인 이 양자 얽힘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록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양자 역학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양자 역학은 대비되는 게 고전 역학입니다.
고전역학 대 양자역학. 자, 그러면 고전역학은 무엇인가? 이 고전역학의 중심 인물이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네. 바른 사람. 그 다음에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개발한 맥스웰. 이 두 양반이 물질이나 물체의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량이라는 건 속도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고전역학 차원에서 모든 이 세상의 물체가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자연의 그 힘을 설명하는 그 이제 중력이라든지 또 전자기력이든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했다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00년대 들어서부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자 중에서 원자 안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한 이제 물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그때는 당연히 고전역학에 이제 학문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자, 이분들이 이제 연구한 것이 바로 이제 원자와 그 원자 핵,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그런데 이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고전역학적 물체의 움직임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정의한 게 고전역학 대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있을 수 없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빠른 것은 빛이 제일 빠르고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죽을 때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빛보다 빠른 것이 아니라 수광년, 즉 빛이 1년을 가는 속도의 몇백 광년을 지난 그 위치에 있는 입자와 여기에 있는 입자 간의 정보의 이동 속도, 이동 상태가 거의 동시다발적, 순간 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와 저기 그 수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입자 간에는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에 빈 박스가 있고 저기에 빈 박스가 있는데 빈 박스에는 빨간 거, 파란 거, 저기도 빨간 거, 파란 거 놓여 있다면 여기에서 빨간 거를 밝혀내면 끄집어내면 저기는 반드시 파란 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론대로라면 여기에 빨간 거가 드러나면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서 야, 여기에 박스에 빨간색이 드러났으니까 너는 파란색이야. 이거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1억 광년이면 빛이 1년을 가야 돼.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빨간색이 드러난 순간에 저기서 파란색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네, 그것을 우리는 정보의 순간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해를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입자의 그 입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그 전자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전자의 쌍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양자 통신입니다. 예. 네, 정보보호 기술에 그 안에도 들어갔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양자역학이 하나하나 이제 입증이 되고 결국은 실험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또 이론에 있어서는 이 양자의 얽힘의 기본이 되는 이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건데 붙어 있다가 이제 분리되면서 하나는 음이온 전자, 하나는 양이온 전자라고 하면 양이온 전자는 금세 이제 소멸되고 음이온 전자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 전자의 이 회전속 방향이 이제 그 분리되면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 전자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 자기 쌍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십 킬로, 수억 년이 거도 정보를. 우주 안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네. 우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 쌍은 그대로 네, 수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입자, 쌍이었던 입자죠. 현재 쌍인 입자. 그런데 과거에 쌍이었던 입자가 분리된 거야. 네. 그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여기 빨간 게 나왔으면 저기는 빨간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정보의 이동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의 순간 이동 그게 아니고 정보의 순간 이동. 사람의 물질의 순간 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순간 이동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실험의 결과로 그야말로 이제 1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도 2022년 말에 양자 역학이 또한 물리학상의 수상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양자토 협동조합의 커다란 아주 좋은 징조죠. 그렇죠. 이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네. 노벨상 네. 받을 정도의 기술이고 연구 결과라 그러면 이거 누구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아스프 클라우저라는 저 박사가 흔히 말로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학교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이런 데 궁금증을 해서 이 실험해서 이거 밝혀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물리학계에 뭐 또라이 비슷하게 취급도 받았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 밝혀냈어요. 네. 실험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양자 역학이 눈으로 뭐 아니라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네. 사실한 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좀 있으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양자 정보과학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뭐 연구해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보도가 되겠죠, 그죠?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우리 양자터 협동조합에 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 베이스인데 그렇죠. 좀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예. 사실은 물리학상은 양자토 협동조합이 받아야 되는 건데. 아, 그거 뭐 내년에 받지 뭐. 왜냐면 네네. 이제 우리 고호철 박사님은 이제 뭐 노벨 물리학상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지금 뭐 아직도 양자토 협동조합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래 되면 오늘 뭐 노벨 복지상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받을 상이 많아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원래 네. 이 양자 역학에 세 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네, 네, 네. 더 이상 선정되려 그러면 또 한 50년 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네. 대기하고 있으세요. 네, 네. 나는 같이 안 되겠나. 자, 하여간 이렇듯이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고본철 박사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서 단순히 이제 국가 전략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에 손을 잡고 했으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이것도 그게 아니다. 나라 지키고 우파 진영이 좀 탄탄한 토대 위에서 아주 세밀하게 좌파의 생태계처럼 저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술을 공짜로 뭐 공짜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공짜로 네. 기술을 제공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공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걸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어디 큰 기업과 손을 잡고 아니면 정부 정책과 손을 잡고 뭐 나중에 세월이 가면 어차피 그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파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양자토 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런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진 이 토대에 비해서 네. 우리가 뭔가는 새로운 우파 진영의 이 투쟁력이나 또 이런 또 전략에서 이기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아니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좌파의 생태계를 보면 알아요. 그럼요. 이번에 새만금 그 태양광 그 엄청난 그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권을 전남에 뭐 있는 교수한테 줬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회사를 1,000만 원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권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500억에 팔았대요. 중국업, 그것도 태국에 있는 중국업 업체에게. 네. 완전히 뭐 이거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지경에 그런 완전히 그냥 막 끼리끼리 그냥 다 해 먹는 건데, 나라 돈 해 먹는 거죠. 국민의 혈세를 지금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애국 지사들은 솔직히 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야 우리보다 뭐 더 어려운 사람 먼저 해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좌파들이 지금 그렇게 국가의 정책을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세워놓고 뒤떨어진 정책을 다 국가 돈을 받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모두가 힘들다고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 그 기술을 가지고 현실에 뛰어들고, 또 정말 우리 조합원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우리 손상대 이사장을 믿고 일단 신뢰하는 그분들이 1차적으로 선구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조합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조합이 과연 성공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 기술과 그리고 우리 경영진,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전적인 신뢰가 이제 삼두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정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국지사가 그동안에 목소리를 길거리에서만 외친 것이 아니고 이 목소리가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서 저는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본보기가 크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전 방송에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개발된 상품, 앞으로 개발될 상품들, 이 대부분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상품들이 아니라 아마 신뢰받는 상품으로, 또 2차, 3차, 4차 계속 개발되는 이런 상품들이 아마 공전에 빅히트를 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영위해가는 새로운 또 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본철 박사님이 다짐했던 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가 완전히 뭐 독식화 이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업에 우리의 양자 기술을 접목해서 그도 살고 양자도 협동조합도 동시에 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보기가 이제 우리가 제1차, 2차 상품으로, 1차 상품은 그 자동차 연비 개선 및 탄소 저감 장치 일명 큐파워 에이드를 1차적으로 한 2주 후에 이제 홈페이지를 1차 개설하면서 여러분에게 실물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차 상품은 이제 양자 큐쌀, 3차 상품은 이제 저들 현재 협의 중이지만은 아마도 이제 양자 에너지가 들어간 화장품 종류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조미료, 그거는 확실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숙성하는 기간도 짧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생산자에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자 에너지가 첨가가 돼서 그 비싸지 않은 저렴한 그 보편적인 가격으로 하이 퀄리티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하면서, 또한 그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커다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생의 문화를, 기업의 문화를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상생이죠.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걸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걸 더 좋게 만들면 그 모든 혜택은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일상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건강, 인간의 이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또 우리가 일반 삶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아무 뭐 할 일 없이 그냥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낸다 그러면 그 삶도 비참한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네, 네. 가야 될 일이고요. 네네네. 뭐 오늘 진짜 방송 전에 이미 저 1TV에서 방송을 2TV에서 방송을 했지만 우리 그 누구죠 그 연대 교수 김동길 박사께서 박사. 94세에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자 끝까지 남아서 대한민국에 그 잘 되는 걸 바라보고 또 좌파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라가 똑바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 가신 분도 너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125세까지 살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그 기술 능력도 우리 구봉철 박사님이 끄는 기술진들이 반드시 개발해낼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이전 방송에 댓글을 보니까 대모님 그것 좀 빨리 좀 개발해 주세요 하는 분이 많아요. 아, 네. 저희들도 핵심 기술로 생각하고 네.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뭐 당 내가 딱 났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마 가능할 거라 보는 거고. 그 바로 우리 저 이사장님 머리 한번 찍어 놓으시고 예. 네, 내중에 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개발한 그 제품을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 실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후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우리 비교해 보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1차 상품으로 말하는 이제 파웨이드 연비 개선 장치. 그러면 이거 연료 저감 장치. 다시 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기후 이 뭐 변화 이런 환경 운동하는 사람 많은데 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네. 네.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차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흔히 말하는 축산물, 소, 방귀로부터 나오는 뭐 이산탄소 이런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는 현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줄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지구는 깨끗해질 것이다. 자, 근데 이게 뭐 전 차종마다 다 똑같이 공이 나타나리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 차가 지금 현재 10년 차에 들어가 있는 이제 소나타인데 평소 연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9.6에서 10점 뭐 한 좋습니다. 한 이게 소나타 원래 평균 연비가 한 13쯤 돼요. 13이라 하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첫 번째 가서 쫙 한번 밟아봤더니 16.9까지 가 깜짝 놀랐어요. 오이고 이런 게 더 올라갔는데 차도 부드러워졌죠. 차는 막 불어 밀어가는 것 같아서 이 성취감도 확실히 달라졌고요. 두 번째 가서 주행을 했더니 19.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너무 바빠서 세 번째 지금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데 조만간 한번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느끼는 감정은 차 안에 냄새가 사라졌고 두 번째는 차가 얼마나 부드러워졌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름 위를 차가 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거는 결국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장치가 이제 그 엔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네. 엔진 오일에 그다음에 미션 오일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휘발유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연비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 연소가 완벽하게 네.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의 그 스트럭처 또는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클러스터를 이제 미세화하는 효과, 그 효과가 바로 또 엔진 오일에도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그 엔진 오일을 더 미세화시키는 효과. 그러면 당연히 엔진은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네, 부드러워지고 미션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휘발유가 더 미세화되면 말하자면 원자 구조로 분자 구조가 더 쪼개지고 이제 더 작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화력이 높아지고 트림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매연가스가 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치는 1거 5득 정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게다가 만일에 이제 그 에어 필터를 잘 갈아주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년 이제 우기가 찾아오면 문 닫아 걸고 이제 그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일단 냄새가 그 쾌쾌한 냄새가 들어오는데 이 냄새도 잡을 뿐만 아니고
차에서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의 그 냄새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 코가 향기롭다고 달콤하다고 느낄 그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졸음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를 타보면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대부분 에어컨을 틀고 이제 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차를 타면 에어컨 틀 때 나오는 그 뭐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죠?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냄새가 대부분 쾌한 냄새죠. 쾌쾌한 냄새 네. 알 겁니다. 네. 그럼 창문을 다 내리고 뭐 3단, 4단 틀었다가 다시 내려가서 1단 트는 이제 이런 경향이 대부분 보편 타당한 이제 운전 습관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거 달고 나서 그냥 놓고 3단 틀어도 흔히 말로 코로 느끼는 냄새는 그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 같은 느낌이다. 향수친 냄새. 예, 이게 이제 뭐 향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많은 질문했던 게 그러면 휘발유만 그러냐? 물론 이제 입자가 작아지니까 잘 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옥탄가가 높아져 버리면 결국은 매연은 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나 싶으면 모르겠지만 그 시골에 가면 발동기라고 있어요. 드르륵 하면 연기가 막 팍팍팍 막 올라와서 그 매연이 초장에 타지 않고 그냥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이제 질문이 좋다 휘발유는 그런데 경유나 가스는 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묻는 분이 많아요.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의 분자도 크죠. 그리고 경유 디젤유도 마찬가지고 효과가 다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한 번 더 경험해 보고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운전 습관이 또 이제 별로 안 좋아가지고 효과를 미미하게 보실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 장치를 설치하게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마일리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요량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운전 습관도 개선하는 효과도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똑같은 길을 동일하게 주행하시면 이런 분들은 아마 일지를 써보면 그 기름값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금세 같아요. 나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이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주식인데 원래 뭐 농사가 워낙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쌀값이 워낙 떨어져 이제 농민들이 막 논을 막 갈아엎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된 쌀이다. 이게 먼저 뭐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해외 수출도 늘어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쌀에다 이게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요.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쌀도 우리가 기존에 수확한 쌀을 양자화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애초의 목적은 이제 재배할 때 유기농처럼 재배할 때도 아니, 처음부터 처음서부터 양자 기술을 접목하면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올해는 이제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수확한 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자화 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그 과거에 강화도에서 그 경연대 경영인가 비교 평가대회에서 우리 양자 큐 쌀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일단 이제 그 품질이 개선이 되고 비록 이제 똑같이 수확이 된 상태이지만 그래서 맛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보존 기능이 이제 부과가 돼서 기존에 있는 보통 쌀보다는 더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면 물론 맛도 있고 보존 기능도 좋지만 일단 이것을 먹고 나면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쌀의 분자 구조가 물의 분자 구조에 의해서
미세화되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화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활성산소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이제 양자 기능으로 첨가가 되면서 이 몸의 그 바이러스균 침범으로부터 저항하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쌀 부분에 이제 그 소비력이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쌀을 소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양자 기술은 특화된 기술로 저는 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소화력 척지는 뭐 흔히 말로 그 축산 농가에 사료에 적용을 해서 그 배설물을 봤을 때 소화가 월등히 좋아졌다는 건 네. 인정이 됐잖아요. 네. 뭐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네. 이제 무엇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 몸에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몸에서 뭐 예를 들어 제거 지금 기준 있다 이러면 제거해내면 좋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몸에 체내 축적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까 우리 말씀한 행복한 이런 삶 125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영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쌀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음식들 이런 음식들에다가 우리 양자 기능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이제 영입하고 생산 과정에서 물론 하겠지만 만일에 그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가정에서 우리 Q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면 뭐 우리 가정에서 먹는 모든 음식이 양자와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이제 조합원과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느냐 하는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특별히 우리 조합원들이나 이 손상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동반자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광고까지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전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양자협동조합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창출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대충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게 아마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좌파들처럼 무슨 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뭐 자금이나 받아 가지고 빨대 꽂고 뭐 평생 호요시가 이가 아니고 그런 국민의 세금에 빨대 꽂고 사는 저 좌파 기생충처럼 이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아까 말씀대로 뭐 한 구조가 됐든 두 구조가 됐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양질의 상품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흔히 말로 투쟁력 있는 시민단체를 키우고 또 국가관과 흔히 말로 애국관이 투철한 이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서 국회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런 상호 연결고리 그리고 그 서포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양자트 협동조합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면 부수적으로 연구소 이 옆에 또 흔히 말로 양자연대라는 좌파의 참여연대 같은 이런 이제 단체들도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냥 보고 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거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세상에 고발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깨끗한 이런 단체로 이런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백만장자가 뭐 갑자기 뭐 손정희 같은 분이 와서 투자를 또 해봐 이게 아니고 개개인 한 분 한 분이라도 진짜 나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 열정적인 참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단체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뭐 수백 개의 협동조합이 있더구만요. 예. 그런데 저희들처럼 사실은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 조합원 전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는 단체는 저는 유일하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또 다른 비전은 정말 그동안에 이 나라에서 주역의 역할을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이룩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왜 협동조합이냐 하필 그 사회주의나 또 좌파들이 그 놀이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협동조합은 사실은 MB 때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도 좋은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좌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돈을 빼먹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그럼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많은 좋은 조합원들과 그리고 향후에 우리의 미래 비전까지도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뭐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저는 뭐 노벨 평화상 저는 뭐 극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벨 행복상 하나 만들어. 노벨 행복상.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미 677년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이 양자 기술이 드디어 양자터 협동조합으로 이제 4대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됐고 지금 공론화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회원들과 가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아까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7대 전략 기술에 4조 5천이나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최고의 기술로 양자 기술을 여기에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과 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정부가 가는 방향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그 꼭지점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오늘 노벨 물리학상의 양자 정보과학의 석학들이 3명이나 선정이 됐다는 거. 이건 더 이상 양자 정보과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양자터 협동조합이 우파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구본철 박사께서 진짜 무상으로 제공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양자터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 썩어 빠진 정치를 다 바꿔버리고 또 그냥 빨대나 꽂고 돈만 빨아먹던 이 좌파들의 생태계를 완벽히 해소함으로써 나름 4천명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네. 잠시 후에 우리 구본철 박사님 퇴장하시면 우리 이종만 재정본부장을 모시고 구체적인 이제 이 추진 방향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양자 역학은 이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험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실험 자체는 이미 이론으로 다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다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누가 먼저 이제 현장에 적용할 거냐 하는 그 이제 순간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제 손상대 이사장이 그런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깃발을 들어주어서 또 그거 이사장과 또 함께하는 우리 조합 동지들이 함께한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모두가 홍보요원 내지는 우리 협력 파트너가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우리가 조합의 정신처럼
함께 동등하게 공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상상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앞으로도 이 양자토 협동조합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양자토 협동조합의 주인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저는 4대 이사장으로서 그냥 선장 겸 운전을 해가는 사람으로 또 우리 구본철 박사님은 그 무궁무진한 기술력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뭐 여기 뭐 법률팀 뭐 언론 뭐 다양한 내로란 분들이 많이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또 해외 동포들까지 회원으로 가입 좀 하셔서 내 개인만의 저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노벨 물리학상 양자정보과학 선구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 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